아, 기본 작업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1에서 G1까지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도둠체로 하고 크기는 18포인트, 글꼴색은 표준색, 표준색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현황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는 편집 상태로 하고 한자 키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씩 하셔야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 다음에 드래그하고 한자. 그러면 황이니까 어떤 거냐? 네 번째, 요거네요. 예, 요 밑에 있네요. 변환, 이렇게, 현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3에서 G3까지 채우기색, 자주색이고요. 그 다음에 글꼴색은 표준색, 흰색이고, 그 다음에 흰색 배경 1이죠. 예, 흰색 배경 1. 요거는 흰색 배경 5% 어둡게. 이거네. 그 다음에 이제 B4에서 B12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셀에 맞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셀 서식에 가서 여기 있는 맞춤에 보면 셀의 맞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셀의 맞춤, 요거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이란 말이 없죠? 그죠? 내가 잘못했네. 여기가 아니죠. 그러면 얼른 되돌리기 하고 여기 있는 B4에서 그죠? B12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셀 서식, 셀에 맞춤 눌러서 이렇게 하면 좀 글씨가 좀 작아지는 현상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A4에서 A6까지 셀 병합 후 가로 왼쪽, 세로 위쪽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셀 서식 가서 가로는 왼쪽으로, 그 다음에 세로는 위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같이 해서 병합하고,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위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F4에서 G13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호와 0은 0으로 표시하고 1 표시하라고 됐으니 샵 쉼표 샵샵 0, 그 다음에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 A3에서 G13까지 범위 지정해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B13에서 D13까지 X 모양 테두리라고 있죠. 셀 서식에 테두리 X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죠? 네.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 판매 현황표에 구분이 아로마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3만 이상, 5만 미만인 데이터 가격. 그래서 A28에서 C30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구분과 가격을
컨트롤 C에서 A28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또 가격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아로마고 3만 이상 5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로마도 저는 그냥 컨트롤 C 할게요. 5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행에 들어가야 되겠죠. 3만 이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5만 미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만 표시하고 5만 네, 항상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5만 미만 3만 이상 이렇게. 자, 그러면 조건은 다 끝났으니 이제 데이터 안에다가 셀 포인트 집어넣고 데이터 고급으로 가서 복록 범위 자동으로 잡혔으니까 뭐 상관없고 조건 범위 지정하시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A32셀에다 놓으라 라고 했으니까 A32셀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주어진 조건에 모두 충족되는 데이터만 추출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다음 중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구분별로 판매 수량의 최대값, 판매 수량의 최소값이 나타나도록 해라. 구분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별로라고 됐으니 이 구분에 대한 필드를 정확하게 정렬해 주셔야 되겠죠.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이 먼저 우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구분에 오름차순하라고 했으니 데이터에 여기 있는 오름차순 정렬 이거 눌러도 되겠죠. 한번 눌러주시면 건강보조식품, 기능성식품, 기후식품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정렬이 되죠. 물론 여기서 정렬 눌러서 구분해서 오름차순 이렇게 해도 되긴 하겠지만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 놓고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그룹할 항목은 구분입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구분위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최대값으로 판매 수량의 최대값 요거 하나만 체크를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부분합 들어가서 최소값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 대치를 체크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 같이 표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최대값 먼저 최소값이 두 번째 이렇게 보이게끔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 그런 거 없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끝나고 다음 문제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 시나리오네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제품 납품 현황표에서 할인율 B14, C14, 일반 우수 이 두 개가 변동되는 경우 여기 있는 총이익금의 합계 G10셀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셀 이름은 B14 셀 이름은 일반이네요. 그러면 B14 놓고 이름 상자에 일반 이렇게 쓰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14 셀에 있는 이름은 우수, 그래서 우수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G10셀은 총이익금 합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를 들어가면 되겠죠.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서
첫 번째 시나리오 추가 버튼을 누르고 할인율 인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할인율 인상 쓰시면 되겠고, 변경셀은 하나만이 아니죠. 뭐예요? 일반과 우수에 해당하는 퍼센트 B14, C14를 범위를 지정하고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인상할 때 10에서 15%로 인상하라고 했어요. 15%, 그러면 15% 다이렉트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 0.15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수는 20%, 그러면 우수는 2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에 변경셀을 입력했고요. 다시 추가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시나리오 할인율 인하죠. 할인율 인하. 그래서 변경셀 어차피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할인율은 인하는 일반은 7%, 그 다음에 우수는 10% 이렇게 다이렉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요약 버튼을 눌러서, 요약보고서니까 병합보고서가 아니니까 요약보고서를 눌러주고 어디에 바뀌어야 돼요? 네, 이렇게 결과셀도 직접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변경셀도 직접 지적해 줘야 되겠고, 결과셀 또한 직접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확인 버튼 눌러서, 자, 시나리오가 끝났습니다. 현재 값에 첫 번째 시나리오 인상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인하 시나리오, 그 다음에 변경셀 2개, 결과셀 하나, 이렇게 결과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변동이 온다라는 거. 최종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시나리오 요약보고서는 뭐예요? 그 해당하는 문제의 왼쪽의 위치냐 오른쪽의 위치냐 이거죠. 근데 지금 왼쪽에 있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오른쪽에 위치 시키시면 이걸 당연히 이쪽으로 당겨서 오른쪽으로 와줘야 되겠죠.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매크로 문제입니다. I3에서 I4까지, I3에서 I4가 아니죠. I14까지 실 지급액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표 바깥쪽에다가 셀 포인트를 놓고, 그리고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실 지급액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확인 버튼을 누르고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I3셀에다가 클릭을 하고는 어떤 함수를 이용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찍고 더하기, 수당 찍고 더하기, 그 다음에 식대 찍고 더하기, 그 다음에 교통비 찍고 끝났습니다. 엔터 치면 이제 실지급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 그 다음 영역 푸는 것까지 해서 녹화를 끝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 중지 버튼을 이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추를 만들어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클릭해서 B16에서부터 컨트롤, Alt 키죠. Alt 키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C17까지 마우스 놓으시고 실 지급에 확인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글씨 지우고, 글씨가 실 지급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매크로가 끝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표 바깥쪽에다 놓고 다시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서식 매크로죠. 확인 버튼 눌러서 이제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A2에서 I2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셀 스타일 강조색 1번이죠. 강조색 1번으로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역 푸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 중지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도형의 사각형, 직사각형 도형이죠. 직사각형을 클릭해서 E16에서부터 F17까지 범위를 클릭하고 서식 쓰고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서식 클릭해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작업. 차트의 종류를 3차원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해라. 클릭한 다음에 디자인 바로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겠죠. 세로막대형인데 3차원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하라고 했으니 3차원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차원 회전은 직각으로 축고정을 지정해라. 상여금 계열만 원통형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3차원 차트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3차원 회전으로 갑니다. 3차원 회전을 놓으면 바로 직각으로 축고정이라는 바로 나오죠. 그래서 차트 영역에 이제 3차원 회전, 직각으로 축고정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시 여기에 있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계열 옵션에 데이터 계열 옵션에 가셔서 원뿌리형인가요? 통형인가요? 원통형인가요? 예. 원통형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로축의 축 단위는 40만으로 지정해라. 자, 그러면 여기 지적하고 여기는 세로축 지정하고 또 축 옵션으로 가서 주 단위를 50만이 아니라 40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40만으로 지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표시 형식은 기호 없는 회계 형식으로, 그러면 축 옵션에 끝처리에 보면 표시 형식이 보일 거예요. 그 표시 형식의 범주를 뭘로? 회계 범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원화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원화는 또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호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없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밑면은 회색 마이너스 12% 25%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밑면을 잡아야 돼요. 근데 밑면 잡기가 참 어렵죠. 밑면 잡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서식에 여기 있는 여러가지 차트 구성에 대한 부분에 밑면을 찾으시면 되겠고, 여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서식 상자에 여기를 눌러서 밑면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밑면으로 딱 클릭하면 이제 밑면이 이제 잡혔죠. 이 빗면이 잡혔으면 여기에 이제 회색 페인트 통에 채우기를 단색 채우기 눌러서 어떻게 해요? 회색에 마이너스 25% 배경일 25% 더 어둡게, 배경이인가요? 요거네요. 요거 배경이 요걸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요건가요? 이것도 배경이죠. 10% 더 어둡게라 말이 없는데, 아무튼 회색 25% 배경이 여기까지는 맞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계열에, 그러면 상여금이라면 여기 있는 부분 지적을 하고 데이터 설명선 추가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디자인으로 가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설명선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뭐 다른 거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똑같네요. 잘.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으로 지적지를 바꿔줘야 되겠죠? 보시면 차트 영역으로 지적질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채우기, 여기 있는 효과에 그림자로 해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러면 여기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걸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밑에 보면 어딨냐? 여기 채우기에 테두리 나왔죠?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둥그렇게 이렇게 모서리가 각진 걸로 보이십니다. 자, 되셨죠? 네. 그러면 계산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산 작업. 총점이 가장 높은 점수이면 순위가 아니죠. 라지죠. 라지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179라는 점수가 여기 전체 범위 중에서 첫 번째냐라고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수냐 아니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우수, 세 번째가 공백, 이 세 개의 형태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점수도 알려줘야 되고 여기에 있는 전체 범위에서 첫 번째 값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9하고 그 다음에 1등 점수가 나와서 비교를 해줘야 야가 최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안 찍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는 if로 들어가서 얘 179라는 점수가 는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범위를 싹 긁어야 되겠죠. 이게 범위를 긁고 그 다음에 내가 채우기 핸들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범위는 F4 눌러서 절대 범위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첫 번째 숫자니? 라고 비교하는 거니까 첫 번째로 일단 맞춰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얘 숫자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숫자니? 라고 비교해 주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하면 if가 성립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if로 빠져나와서 최우수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if로 들어가서, 자, 여기는 똑같아요. 이거 또 만들 필요 없겠죠. 여기는 라지에 여기 있는 것이 첫 번째 숫자니까 두 번째 숫자는 2로 해서 우수로 맞추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 다시 만들어도 되겠지만 헷갈리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드래그하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을 첫 번째인 것을 두 번째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복사를 그대로 써먹을 거고, 자, if 가로 여기 닫고 if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라지에 들어가서 여기다 k번째 인수를 2로 써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if로 나와서 두 번째 if로 나와서 여기를 우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우수, 최우수,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 채우기 핸들 하면 이제
여기다가 큰 따옴표 문자를 안 넣어가지고 얘가 안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학과별 점수의 평균을 구해서, 학과별입니다. 조건이 있네요. 여기 있는 전체 점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 있는 경영대로, 그 다음에 사회는 사회대로, 법학은 법학대로 하나씩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이 범위가 A냐, B냐, C냐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붙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은 경영대로 두 개 평균값 구해서 여기 점수에 비교해가지고 그놈에 해당하는 학점이 이쪽에다가 표시되는.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이 참조를 해줘야 되는 VLOOKUP 함수가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아래로 돼 있으니까, 수직선상으로. 옆으로 돼 있으면 어때요? 예, HLOOKUP이겠지만 지금은 VLOOKUP을 써야 돼요. 그래서 VLOOKUP 쓰고, 그 다음에 에버레지를 쓴다면 전체 하나만 구하면 되겠지만 여기는 지금 뭐예요? 경영은 경영대로 하니까 조건에 걸려있는 평균이죠. 그러니까 에버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에버레지 if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버레지 if로, 자, 그러면은 VLOOKUP 함수로 들어가서 내가 뽑고자 하는 건 결국 테이블 어레이는 요거란 말이에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죠. 문제는 내가 여기를 채우기 핸들 할 때 요놈도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얘는 절대값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은 요거 두 개를 했으니까 첫 번째 열, 요거는 비교, 점수 비교해 주는 거고, 여기에는 두 번째 열이 내가 뽑아내는 거죠. 표시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컬럼 인덱스 넘버는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ookup value는 그러면 평균을, 조건의 평균, 경영의 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V, E, R, A, G, E, I, F 가로 열고 닫고, 에버레지는 조건의 범위, 학과 이 범위 중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내가 여기를 또 채우기 핸들 하면 여기 범위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고개 끄덕이면 안 되죠. 아셨죠? 예.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F4 눌러주면 되겠고, 크리티리아 여기를 찍어주면 G10, 여기하고 그러면 경영은 여기서 경영 글씨과 비교돼가지고 구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있는 셀 주소는 아래로 내려가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왜? 경영대로 조건을 찾아야 되고, 사회학과의 조건을 찾아야 되고, 법학학과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로 놔둬야 되겠죠. 자, 에버레지 레인지는 점수대예요. 이 점수 범위를 지정하고 F4를 눌러줘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5. 그러면 이 85는 이 범위 내에서 경영과 관련된 점수만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평균을 구한 거죠. 그래서 85죠. 자, 그 85라는 점수가 여기는 VLOOKUP에 여기 범위 내에서 이 사이에 들어가겠죠. B. 확인 눌러주고 채우기 엔들 해주시면 BAB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3번인가요? 배정번호가 있는데 이 배정번호를
나누기 4로 하래요. 나누기 4로 하면 나머지 값을 구하래요. 나누기 4 그러면 여기가 2만이죠. 2만을 나누기 4로 합니다. 그러면 몫이 어떻게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결국 나머지 뭐가 나오니까 우리는 여기를 구해야 돼요. 나머지가 나올 거는 4로 나눴으면 결국은 뭐예요? 0 떨어지던가 1 떨어지던가 2 떨어지던가 3 떨어진다는 거죠. 4가 될 수 있어요? 4가 될 수는 없죠. 왜? 4면 여기서 몫을 하나가 더 추가될 뿐이지 나머지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를 구할 때는 0, 1, 2, 3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추수 함수를 썼다라는 얘기는 추수는 1번부터 잡는 거지 0번은 잡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는 추수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value 1번부터 1의 숫자가 되면 요놈 칸에 해당하는 1을 수행하라. 2가 되면 여기는 두 번째 있는 칸에 있는 1을 수행하라. 이런 식인데 여기 나머지가 0 떨어지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0 떨어지면 플러스 2를 강제로 해서 첫 번째로 막 자리 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1 떨어지면 두 번째로 가라는 거고 2 떨어지면 세 번째로 가라는 거고 3 떨어지면 네 번째 칸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라고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떨어지는 거는 나머지 값에 1을 더한 값이 1이면 일반으로 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2 떨어지면 2반 3이면 3반 4면 4반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배정번호를 나누면 되겠죠. MOD 함수를 이용해서 MOD로 들어가서 여기는 배정번호 이것도 이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찍고 4로 나눠서 이해되셨죠? 네, 4로 나눠서 여기서가 지금 보니까 0 떨어졌단 말이에요. 0이면 여기는 첫 번째 칸이 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다 플러스 1을 강제로 해서 자리를 쭉 밑으로 한 칸 밀린 거죠. 플러스 1 이렇게 해줘야 이제 일반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예요. 확인 버튼 누르고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이제 되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왜 플러스 1을 해야 되는 원리도 아셔야 돼요. 강제로 한 칸이라고 해야 되나? 숫자를 하나씩 밀어버린 거죠. 일부러.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별이 여인 평균값하고 성별이 남인 평균값을 구해서 그놈에 해당하는 양수로 평균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별이 여기 성별이 여기는 남이래요. 여기다가 L22에다가 성별을 남으로 맞추래요. 그러면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남자 컨트롤 V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인 조건은 이걸로 맞추면 되고 그러면 여자의 평균을 구할 때는 여기 있는 여자의 최대값이죠. 여자의 평균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조건은 어디 있어요? 이걸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D자가 들어간 거는 조건을 어디든 찾아야 됩니다. 그 조건을 찾을 때는 뭐다? 여기는 필드 이름을 이용해서 찾아야 돼요. 필드 이름을 이용하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별하고 바로 아래에 있는 글자가 여자니까 이걸로 여자의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남자의 조건을 이걸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뭐다? 밖으로 이렇게 빼놓은 거죠.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데이터 표에서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가 남자다. 여기가 남자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를 여자로 바꿔서 또 구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ABS는 절대값 그러니까 즉 여자를 구했어요. 여자의 최대값이 만약 얘를 구했어. 그놈이 10 평균이 뭐 85점이다. 85점 나왔어. 여자의 조건에 해서. 그 다음에 남자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최대값이 86 나왔어. 그러면 얘는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마이너스 1을 뭐도? 절대값 ABS를 걸치면 이게 뭐예요? 절대값 걸치면 이제 뭡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면 무조건 다 이제 뭐예요? 양수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는 ABS로 해서 들어가서 처음에 성별이 여자인 평균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max로 들어가서 여자의 평균의 최대 가장 큰 숫자 찾으라는 얘기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있는 표만 긁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표. 어디게? 여기 있는 성명이라는 필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VLOOKUP 함수 할 때는 이렇게 긁었죠. 여기 있는 필드를 빼고 긁었단 말이에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뭐다? 예, D자가 들어있는 함수는 필드 이름까지도 다 포함해서 긁어야 된다라는 거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의 최대값을 찾으니까 평균 여기 있는 필드를 클릭하고 크리티리아는 성별이니까 여자, 성별 여자 여기 범위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자의 평균은 95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의 평균의 최대 숫자를 찾아야 되겠죠. ABS로 빠져나와서 여기 있는 맨 뒤에다가 빼기 하고 다시 Dmax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남자의 최대값 데이터베이스 긁고 그 다음 필드는 평균. 이번에 조건은 뭐예요? 남자니까 여기를 해야 되겠다. 남자니까 92.5점이 나왔네, 평균이. 그러면 아까 95 빼기 92.5 ABS 걸쳐서 값이 뭐예요? 2.5가 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판매점의 판매점과 제품명의 오른쪽 한 글자, 제품명의 오른쪽 한 글자 A, B 이렇게 나오죠. 서울 A, 서울 B, 부산 A, 부산 B 이거를 이용해서 가격표를 참조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뭐예요? 매입가예요? 판매가예요? 판매가죠. 이 판매가를 끄집어내서 해당하는 것을 판매량과 곱해서 값을 구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은 HLOOKUP 함수를 쓰라는 얘기는 범위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써서 첫 번째 해당하는 것에 데이터를 찾아야 되겠죠. 서울 A, 서울 B 그리고 세 번째 행의 값을 나는 뽑기만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HLOOKUP 함수를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글자 얘와 여기 있는 오른쪽의 글자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연결.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라고 했죠.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앰퍼센드 안 쓰면
값이 안 나오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H 룩합으로 들어가서 결국 내가 뽑는 거는 뭡니까? 판매가란 말이에요. 그죠?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 있는 이 범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마찬가지로 채우기 엔드를 할 거면 이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묶어놔야 되니까 F4 해주고, 로우 넘버는 세 번째 행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매입가면 두 번째 써줘야 되겠고, 판매가니까 세 번째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룩업 밸류에 판매점과 그 다음에 제품명 오른쪽 첫 글자 이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판매점은 뭐 그냥 다이렉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A31 다이렉트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서울 해당하는 걸 그대로 뽑고, 그 다음 앰퍼샌드를 해서 이제 뭐예요? 라이트로 RIGHT 라이트로 이제 들어가서 라이트에 해당하는 제품명 찍고 한 글자 뽑으면 A가 나오겠죠. 그 A가 H로커로 빠지면 결국은 서울 A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서울 A는 문자예요? 숫자예요? 문자죠. 문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0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왜 A31과 B32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느냐? 결국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서울 A, 서울 B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니까 하나의 셀과 하나의 셀을 연결해서 마치 A나 서울 B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연결해서 만들기 위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요? 뒤에다가 클릭하고 곱하기 판매량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냥 95만원이 아닙니다. 아셨죠? 판매량까지는 계산해야 되니까 475만원 채우기 엔드라면 이제 300만원, 385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